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제 8월도 어느새 지나가고 곧 가을이 올 것 같은데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번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디테일했던 도시 괴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귀신 헬리콥터입니다. 2015년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발칵 뒤집는데요.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 아시는 분 있나요? 라는 제목이었는데 약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면서 고속터미널 화장실에서 찍었다는 글과 함께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글이었습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매입이라고 쓰여있고 전화번호가 함께 쓰여있는 스티커인데 사람들은 일종의 암호라고 생각한다고도 하고 스텔스 헬기를 검색하면 나오긴 하지만 스텔스 헬기를 산다는 건 아닐 것 같다고도 하고 여러가지 썰들이 오가는데요. 점점 사람들이 조금씩 해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해석으로 귀신은 귀하의 신장이며 헬리콥터를 영어로 풀었으면 헬리콥터가 되는데 이를 심장, 간, 각막, 췌장, 힘줄, 망막의 이니셜이라며 키드니가 없어서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댓글을 남깁니다. 이는 결국 인터넷에도 널리 퍼지게 되고 1년이 지나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이 김현정 앵커와의 전화 인터뷰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2011년 장기매매 브로커 일당을 일망타진한 분으로 이런 번호로 연락을 하면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가서 수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라는 용어 역시도 신장을 H, 간을 L로 표시하며 정말로 장기매매 용어라고까지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번호로 연락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하여도 비위생적인 중국에서 수술을 하다 보니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9년에 귀신 헬리콥터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그 아래 메시지가 나왔지만 결국 이에 대한 방송을 제작하지는 않는데요.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계곡에서 세상을 떠난 억울한 피해자의 방송에서 돈이 없어서 후배한테 3만원만 입금해달라고 했던 피해자가 귀신 헬리콥터를 판다는 내용의 트윗을 날린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비정상회담이나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신 헬리콥터라는 단어를 트위터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암호 같은 문구로 광고를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괴담으로 청홍 사타부원이 있는데요. 2013년 한 커뮤니티에는 새벽 1시에 3시간 남았습니다. 거즈 덮어 놓으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글이 올라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자 청홍 사타부원이라는 답을 하는데요. 문자 잘못 보냈다고 하여도 사진과 함께 4시에 노량진역 넘어가면 소나타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본인이 뭘 하면 되냐고 물어보고 꽃게는 시가가 오르니까 2박스만 올리라고 답하는데요. 언뜻 보면 일반적인 꽃게 거래 문자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거즈를 준비하라는 것부터 이상하고 무엇보다 이 청홍 사타부원의 뜻이 궁금하여 누군가가 중국인에게 청홍의 뜻을 물어보자 데드 퍼슨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중국인에게 청홍 사타부원의 뜻을 물어보자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실제로의 중국 발음은 칭숑 스타뷰엔이라며 죽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기도 하는 등 정말 미심쩍은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결국 한 네티즌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새벽 4시에 아프리카 방송까지 진행하는데요. 정말로 누군가가 연행이 됐고 방송하던 분은 진짜였어를 반복하여 이야기하다 방송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후로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있네요. 다음은 간첩 블로그 사건입니다. 2010년에 DC에는 어떤 여자애가 본인의 자취방에 애를 낳고 튀었다는 뻘글이 올라오는데요. 한 네티즌이 뒷이야기가 궁금해 네이버에 나튀라고 검색을 했는데 한 블로그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들어가 봤더니 이런 글이 20분 간격으로 꾸준히 4,000개 이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는데요. 이를 누군가가 캡처하여 DC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번역기를 돌려서 일본어로 번역을 해보았더니 오히려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다는데요. 이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보니 알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찬 글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의 주인장 전화번호와 업체를 알아냈다며 해당 업체의 지도까지 올립니다.
사람들은 로드뷰를 통해 해당 업체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파란 지붕을 가진 한 건물을 해당 업체의 건물로 특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블로그의 글을 메모장에 저장한 후에 한글 문서로 연 후 기타 인코딩을 간체로 바꾸고 확인하면 한자가 뜬다며 이를 다시 번역해보면 이런 식으로 서울 공격 후 절대적으로 어두운 맞았을 때 정제 강한 탄창 매장 후진타오 같은 글이 나온다며 점점 간첩의 블로그임을 확신하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중국어를 노가다로 번역해 해변을 기점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로 시작하는 글로 번역을 합니다. 이때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라 사람들은 더욱더 간첩 블로그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는 9월 7일 똥똥꾸리당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오전까지는 정상적인 글로 올라오다가 오후부터 이상한 글로 바뀌었기에 빼빼로 데인 날 고백에 실패해서 충격으로 외계어를 남발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무시당합니다. 이는 결국 조선일보 같은 언론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해석본을 올린 네티즌은 특정 단어들이 눈에 띄어서 주관대로 만든 것이라며 경찰서에만 2번 다녀왔다면서 사죄의 글을 올린 후 모든 해석본을 삭제했다고도 합니다. 결국 해당 블로그 주인장은 모든 글을 내린 후에 쯧쯧이라는 글을 하나 남기는데 니들도 참말로 할 일 없다며 쯧쯧거렸고, 다음날 진짜로 여기가 간첩 블로그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무작위로 한글과 숫자를 조합하여 그냥 20분 간격으로 포스팅 된 것이라며 매크로를 돌린 블로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를 간접 블로그라고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불법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보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다가 간첩으로 오인받은 것 같긴 합니다. 이와 비슷한 간첩 메시지 괴담도 있는데요. 보아의 온리원을 당시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국민학교 4학년을 알고 있었다로 시작하는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또 이를 검색하면 인터넷 나빠 번호에 70520으로 시작하는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또 이를 검색하면 끝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요. 나빠라는 단어를 또 검색하면 스트로베리와라는 카페 글이 검색되는데 역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글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간첩 카페라며 큰 이슈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매크로 카페일 것 같긴 합니다. 한 개인 홈페이지는 그냥 우리말을 쓴 것 같지만 읽어보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른 글들을 보아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글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링크들이 걸려 있기도 한데요.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도 역시 이한이 윤계상 열애설이라는 제목으로 금연 시작을 했다는 등 전혀 상관없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메뉴 중에 갈개튀기라는 글이 있어 이 갈개튀기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북한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섬뜩하긴 합니다.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A004라는 블로그도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아주 어두운 자주색으로 알 수 없는 글들을 써놓기도 하고 정말 이상한 사진을 첨부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면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짐을 느끼니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도 안 들어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유튜브까지 만들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분인 것 같네요. 실제로 2009년 한 대학 강사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고는 수업 관련 카페와 블로그, 미니 홈피가 폐쇄된 적이 있는 걸 보면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립할 괴담도 있는데요. 깜짝 놀랄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건강영양조사의 결과는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을 수립한 이는 실제로 2004년 7월 26일 MBC의 심야 스페셜에서 방송된 방영분인데요. 웰빙 우유라는 주제로 김초일 박사와의 인터뷰가 방송되다가 이런 기술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점점 클럽 비트가 되어가는 이를 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데요. 임산부가 이걸 보고 놀라서 유산을 했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시청자 중 한 명의 와이프가 임신 중에 해당 방송을 보다가 놀랐다며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할 거냐고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와전된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수리파 귀신으로 유명한데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인코딩 오류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괴담들은 결국 가짜로 밝혀지는 게 많지만 안 밝혀진 것들은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